에이, 무슨 온라인 마케팅이야. 그거 안 해도 잘 되는 병원 너무 많아. 2021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모든 병원 마케팅의 핵심이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경쟁이 과열되다 못해서 폭발하기 직전인 병원 업계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뻔한 말 하겠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이 뻔한지 안 뻔한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 마케팅 비용 없이 병원 매출을 200% 이상 끌어올려서 병원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싶다. 2. 저 건너편 병원은 양심적이지도 않고 실력도 없는데 자극적인 광고나 일회성 이벤트로 환자들을 많이 끌어오는 것 같다. 3. 운영비, 사업 경비, 직원 월급 등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고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다. 물론 의사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 의사는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누군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 그 자체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과잉 진료를 하거나 돈이 되지 않는 환자는 무시하는 의사분들, 그런 사람은 의사도 아닌가? 그런 분들께는 이 영상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 왜 모든 성공하는 병원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을까요? 해마다 증가하는 의사 숫자만 2,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국 병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점점 과포화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병원 앞에서 과연 원장님을 선택할 환자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역세권, 주변 상권에서 간판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입소문이 나지 않는 이상 원장님을 찾아올 확률은 정말 희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개업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월 매출 2억을 달성한다던가 매일 신환이 20명 이상 늘어나는 병원, 의사가 특별한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약이 마감되는 병원, 이 병원들의 공통점은 바로 온라인으로 사람을 모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에이, 무슨 온라인 마케팅이야. 그거 안 해도 잘 되는 병원 너무 많아. 사실 별다른 경력도 없고 실력도 좋지 않은 병원들이 매월 신원이 늘어나고 일명 대박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앞서 나가도 대박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의사분이 정말 의술이 좋고 친절하고 실력이 있다면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술에 쩌든 실력 없는 의사들에게 빼앗기는 환자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남자라고 가정하고 A, B 여성 중 1분 안에 결혼 상대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여성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마 대다수가 B 여성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A 여성분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B 여성을 선택한 이유는 B 여성에 대한 정보가 더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에 더 신뢰를 느낍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꼼꼼히 정보를 찾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병원에 신뢰를 느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판단 근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 이런 간판이 중요했지만 2021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은 똑똑해졌고 더욱 능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현재 성공한 병원들을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노출시키고 환자가 이러한 병원을 보고 찾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는 병원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기법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환자 수요와 같은 데이터도 탄탄히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 마케팅의 경우 일반적인 배너 또는 SNS 광고보다 브랜드 블로그가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아프거나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검색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란 환자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치료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병원 이름으로 된 블로그인데 환자들이 이 블로그를 보고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되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든 병원은 성공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하고도 실패하는 병원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환자가 아니라 나에 중점을 둡니다.
브랜드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벌, 전문의, 대학병원급의 장비 또는 직원들의 친절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넘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고 에이, 브랜드 블로그 그거 해봤는데 뭐 별 효과 없던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환자라면 이 컨텐츠를 보고 병원에 내원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왜 병원이 브랜드 블로그를 하고도 실패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임플란트에 관련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였으면 임플란트에 대한 광고성 글을 보고 우리 병원에 연락하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광고성 느낌도 안 나고 우리 병원만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치과를 알아보는 사람의 마음을 찬찬히 따라가 보셔야 합니다. 즉, 광고 목적이 아니라 진짜 환자를 위하는 글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모든 병원 마케팅의 핵심이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노출입니다. 아까 살펴본 누가 봐도 광고성 컨텐츠를 만든 업체들은 노출만 강조합니다. 물론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노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1000명한테 보여주고 1명만 얻어 걸려라 하는 게 아니라 10명한테만 보여주더라도 그 중에 2~3명은 한번 문의해볼까? 내원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글을 써야 노출도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노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밑에 댓글을 한번 확인해주세요.